자, 289페이지에 상단 겸용 건축물의 경우 이렇게 했는데, 이 겸용 건축물을 뭐 예를 들자면 1층에 상가, 2층에 주택 같이 쓰는 게 있다고 한다면 기준이 좀 마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기준은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첫 줄에 가운데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거기다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본다는 게 전체 주택으로 보고, 그럼 2분의 1 이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2분의 1 미만이면,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채 안 되면 전체를 주택 외의 물건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주택과 그 상가 면적이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밑에 양가로 6번에 이제 분양권이 있는데, 분양권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뭐냐면, 소유권은 등기를 해야 명의가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등기 없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양권은 매매한다라고 안 하고 분양권은 전매한다고 해요. 등기 없이 넘어가는 게 합법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분양권은 거기 식 안에 보니까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까지는 더해도 되는데, 뭐를 더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잔금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잔금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잔금을 치렀으면 그건 뭐가 아닌 거예요. 분양권이 아닌 거지. 그래서 분양권은 잔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프리미엄은 어디에서 발생한 걸까요? 프리미엄이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뭐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 분양권 자체에서 발생한 거지. 그래서 분양권의 어떤 위치라든지 뭐 브랜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중개 대상 그 행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중개 보수 받을 때 포함시키는 거야. 프리미엄에다가 일단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이게 왜 이제 좀 의미가 있냐면 뒤에 권리금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프리미엄하고 권리금은 좀 다른 거다. 7번 맨 밑에 7번에 적용 조례가 다른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 별표 한번 해주시고, 그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예컨대 서울 개공이 부산 아파트 중개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조례를 뭘로 받을 거냐? 서울특별시 조례로 받아야 돼. 이유는 왜 그래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서울 개공이 그 부산에는 아파트를 중개하는 것과 부산 현지에 있는 개공이 현지 아파트를 중개하는 게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비용적인 측면, 물가적인 측면이 다르니까 서울 개공 아무래도 인정해줘야 될 게 뭐예요? 거기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서울특별시 조례로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모 소재지 관할 이런 말이 나오죠.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 이제 뒷장 넘기시면 8번은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고, 9번에 권리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라든가 또는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그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권리금은 우리 뭡니까 세 번째 줄에 보면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까요? 이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한 행위가 무슨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그럼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뭘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네. 중개 보수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권리금 많이 받아준 거에 대해서 수고비 형태로 받는 거는 어때요? 상관은 없겠지. 그래서 그걸 뭐 20을 받던 30%를 받던 받아도 된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앞에 분양권에서 나왔던 소위 이제 프리미엄하고요. 지금 보신 권리금은 같아요, 달라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분양권이라든지 또는 뭐 입주권 이런 데서 보통 프리미엄 이거 실무에서는
피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고 권리금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상가에서 발생이 되죠. 상가 위치에 대한 뭐 이런 얘기니까 조금 개념을 달리 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은 뭐에 포함시키는 게 맞고 중개보수에 포함시킬 거고 왜냐면 분양권, 입주권 그 자체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근데 뭐는 중개보수에 포함시키면 안 돼.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10번에 이제 공동중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공동중개 했으면 우리가 그 보수를 양쪽에서 받을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받을 거예요? 한쪽만. 중개보수의 특징이 이제 그 공동중개의 특징이 그거죠. 뭐 그런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에 중개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형벌이 있어요. 몇 년 몇천의 형벌? 1년 1천의 형벌.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그 형벌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판례에 들어가 보면 맨 마지막 제줄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뭐라고 보아야 한다?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그럼 이미 한도액을 초과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 반환의 의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린트 한 번 더 볼게요. 4-4페이지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박스 매매 분양권, 그 다음에 교환의 가로 하나 돼 있네요. 교환은 둘 중, 그러니까 물건하고 물건이 교환되잖아요. 둘 중 거래 금액이 큰 거를 기준으로 할 것이고, 임대차는 이제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월세는 곱하기 100을 할 때는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환산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곱하기 100. 그 다음에 곱하기 70을 할 때는 환산보증금이 얼마일 때? 5천만 원 미만일 때 이제 70을 하게 되겠죠. 자, OX 문제로 내려갑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일부. 첫 번째, 교환 계약의 경우에는 중개 보수가 많은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한대. OX, X. 물건 거래 가격이 큰, 거래 금액이 큰 거를 기준하는 거지. 중개 보수가 많다라는 표현은 옳지 못해요. 예를 좀 하나만 좀 들어봐 드릴게요. 5억짜리 상가하고요. 그죠? 예. 6억짜리 아파트가 교환되어 줄 수 있겠죠. 어떻게 교환되냐면 얘가 1억 얹으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원칙은 우리 뭘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야. 얘로 받아야지. 왜 얘로 받아야 돼? 6억이 크니까. 그런데 사실은 뭘로 받는 게 보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이걸로 받는 게 더 많아. 왜? 이거는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 보수가 많은 걸로 받으면 안 되고요. 뭐가 큰 걸 기준으로 해야 돼. 거래 금액이 큰 거. 그건 기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1번 X. 두 번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초과가 아니고 이상이죠. 초과하고 이상은 다른 거니까요. 밑에 줄에 2분의 1 이내가 아니고요. 2분의 1 미만이 맞습니다. 전체 X. 자, 세 번째는 별표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답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개공은 모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주택이든 주택외든 모든 물건에 대해서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 이거를 희망 요율이라고 하거든. 내가 받으려는 요율을 무슨 요율? 희망 요율을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택이든 주택외든 꼭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벽에다가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OX, X. 자, 왜 X냐면 주택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주택은 정해져 있어. 거래 가격마다. 조례로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주택은 명시를 하지 않고 뭐만? 주택 외만. 왜냐면 협의해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 결정을 하는 것만 명시해요. 다시 뭐만 명시한다고? 주택 외만. 내가 얼마를 희망하는지를 주택 외만 명시하고 주택은 뭘로 다 받을 거야? 조례로 다 일일이 정해놨으니까 조례로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택시비나
버스비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죠? 어? 왜 안 싸우지? 정해져 있으니까. 뭘로 정하지? 조례야, 조례. 예, 그게 다 조례로 정해지는 겁니다. 시도 조례로 정해요. 그러면 시외로 빠질 때는 협의하나? 그러니까 서울 택시 잡고 부산 가자 그러면 협의해야 되지? 예, 그건 왜 협의해야 돼? 그건 조례 밖으로 건너가니까, 시도를 밖으로 가니까. 그래서 협의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네 번째, 그 문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잘 보셔야 돼요. 어려워요.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OX. X. 뭐 틀렸어? 동일 기회에 빠졌잖아. 맨 마지막에 동일 기회라는 말을 빼먹었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밑에 문제도 별표. 이것도 잘 보셔야 돼. 중개 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사무 소재지가 다르대요. 개공은 중개 대상 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보수를 받지만 달라 끊고 OX. 뭐 틀렸어? 일단 물건 소재지가 아니고 뭔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여야 하니까 틀렸고, 또 시군구가 아니에요.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조례가 맞아. 만약에 이 문제에서 중개대상물 쪽에다가 중개사무소라고 바꿨으면 10이면 5은 틀린다고. 왜 틀려? 시군구랑 시도를 우리가 혼동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보수는 시도조례가 적용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고, 나머지 뒷부분도 한번 OX 따로 결정해 볼게요. 그것만. 실비는 조례를 적용받지 않고 실제 지출한 비용을 정산받는다. OX. X. 실비가 가장 조례를 적용받아야 돼. 왜냐하면 지역마다 뭐가 다 달라. 물가가, 뭐 교통비, 숙박비, 밥값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실비가 가장 많이 인정해 주는 데가 그나마 어디야? 서울이야. 서울특별시. 왜 그래요? 물가가 비싸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실비가 가장 낮은 데가 어디냐면 전라남도야. 전라남도는 왜 낮을 것 같아요? 물가가 싸.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조례가 낮게 되는 게 전남이고 제일 높게 된 데가 서울이고 그래요. 밑에 전체 X야. 자, 밑에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는 이 사람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죠? 몇 년 몇천? 3년 3천. 중개 완성을 이후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OX.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걸 만약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우리도 다 그냥 무등록으로 해버리지. 그죠? 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아. 5호예요. 처벌도 받고, 청구도 못하고, 이미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고, 반환하면 처벌은 안 받아? 무조건 처벌은 받는 거야. 보수의 그 수수에 상관없이. 자, 밑에 분양권의 경우 총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할 수 있다. X. 뭐가 틀렸어? 총분양가가 틀렸어요. 총분양가에는 잔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총분양가 자리에 뭐라고 해주는 게 맞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매자가 중도금을 안 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아까 예를 들어주는 거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 말이나. 그러니까 전매자가 납부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야. 만약에 전매자가 계약금만 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전매자가 납부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물론 중도금 냈으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들어가는 거고, 안 냈으면 계약금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계약금은 꼭 냈나? 그럼요. 계약금을 낸 상태여야 그게 분양권이 되는 거니까. 옵션 비용도 들어갈 수 있어? 옵션? 네, 뭐 확장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잔금은 무조건 안 되고. 자, 밑에 중개보수와 실비는 중복수수가 가능하대. O 가능하고. 마지막에 오피스텔 중개 시 사용자의 사용 용도나, 그러니까 뭐로 쓸 건지 용도나 면적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주택으로 본대. X. 언제나 주택 외로 봐요. 업무용 시설이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93페이지 오셔서 5절에 금쟁이로 갈게요. 자, 금쟁이 쪽에도 별표 2개 하실 거고요. 내용적으로 많이 중요한 그런 주제고 매년 2문제 나오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일단 출제는 내용에서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금쟁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벌이 아주 중요해. 금쟁이에서는 형벌이. 그 형벌이 왜 중요하냐면 다르거든. 어떻게 다르냐면 1에서 4까지는 형벌이 몇 년 몇 천이 있냐면요. 1년 1천이 있고 5, 6, 7, 5 요 세 개만 3년 3천이야. 그래서 형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문 안에서도 형벌이 달라서 섞어놓고 형벌 다른 거를 골라라라는 문제를 매년 출제해요. 재밌잖아, 문제 내기가. 재미없어요, 이거? 네, 재밌잖아.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고, 판례도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네, 그래서 이 판례까지 포함해서 2문제는 늘 출제가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일단 7개 한번 좀 다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까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금쟁이는 누구도 하지 말고 누구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공도 하지 말고 소공도 하지 말고 중개보조공도 하지 말라는, 누구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는 해도 돼? 해도 돼. 왜 해도 돼?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분범이라고 해가지고 그 신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처벌받는 제도야. 예, 무슨 범? 신분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뇌물 같은 거 받고 그럼 처벌받잖아. 누구만? 공무원만. 우리는 상관없잖아. 예, 그런 개념이 이거 신분범의 일종이고요. 1호 중개대상물에 뭐를 업으로 하지 말래? 매매업을 업으로 하지 말래. 그럼 우리 뭐를 업으로 해야 돼? 중개업을 해야지. 제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우리 이제 뭐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요거거든요. 왜 매매업을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 1년에 한 200번은 들어올라나? 예. 매매업은 왜 하면 안 돼?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매매업 왜 하면 안 돼? 매매업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왜 금지시키는 거냐면 개공 등이 매매업을 하게 되면 지식, 경험, 정보 이런 게 많잖아. 근데 그런 지식, 경험, 정보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 누구하고 거래를 할 개연성이 많아? 의뢰인하고. 그러면 의뢰인과 개공의 형평을 이렇게 맞춰봐요. 누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야? 개공이. 예, 그러면 누가 불리해? 의뢰인이. 그럼 개공이 폭리를 취하네. 그래서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너는 개공 등은 무슨 업은 하지 마. 매매업은 하지 마. 이런 뜻이야. 예, 이해됐죠? 그러면 돈은 되는 거네, 이게? 예, 돈은 되는 거야. 이게 7개 다 돈은 돼. 예, 다 돈은 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폭리를 취하면 안 되니까. 2번째,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를 뭐라고 하지? 악의를 갖고 우리 이제 그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협력을 하는 뭐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업 영위하는 사람은 근절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절시키려면 합법적인 개공들이 그들하고 협력하면 안 돼. 예, 그래야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사무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 사무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항목인데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말 그대로 어떤 명목이에요? 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또는 실비를 뭐 해서 받는 행위? 초과해서 받는 행위. 아까 우리 일방 한도가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0.9를 넘어가면 여기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금품, 초과 수수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많이 받고 싶죠, 우리 돈. 예, 근데 많이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무의 개공들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하고 좀 실제하고 좀 다르다. 예, 그래서 이거 내가 받아도 되겠다 싶으면 받아도 돼. 응? 왜요? 안 걸리니까. 예, 근데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하면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으면 안 돼. 우리 판례 중에 3,000원 더 받아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 더 받아가지고요? 3,000원. 예, 그래서 3,000원도 신고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호의로 내가 뭐 얼마를 더 뭐 몇백만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돈은 받아도 돼. 예.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된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실무의 계공들은 그렇게 한다고 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생각할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는 어때요? 다운 계약서 써준 건이 있어. 근데 보수를 따블을 받았어. 다운 계약서 써줬는데 따블을 받았어. 먹어도 돼? 예, 그런 건 절대 탈 안 나. 왜 절대 탈이 안 나? 신고를 서로 못 해. 예, 그런 건 업계약서, 다운 계약서 이런 건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자면 오픈이 되면 서로가 골치 아픈 것들이 있잖아요. 오픈이 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조건에서. 네, 그런 것들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4번에 당해 중개된 상물의 거래사항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손님한테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게 한 거. 그러니까 예컨대 좋은 물건을 거짓말을 해서 싸게 팔게 만들었다든지 안 좋은 물건을 거짓된 언행을 통해서 비싸게 사게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금지행위야. 범죄로 본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행위하면 안 되고. 5번째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해는 뭐예요? 증서. 증서는 중개대상물인가요? 아니에요. 증서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다 그랬죠? 청약통장 같은 거,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증서인데 그런 거를 중개하거나 혹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런 거 금지 행위에 들어갑니다. 청약통장 같은 것들은 중개대상물, 즉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냥 증서지. 네, 그런 거 중개하고 그러면 안 돼요. 6번째, 의뢰인과 무슨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직접 거래라는 개념이 뭐냐면 손님이 가져온 물건이 손님은 잘 몰라요. 그 물건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손님이 가져온 물건 중에 하나가 이런 물건이 있는데 도로가 하나 있는데 요런 땅이 하나 있는 거야. 요런 땅이 하나 있어. 예. 근데 이게 집 짓기도 애매해. 왜냐면 길다래가지고 이 폭도 얼마 안 되고 이거 내가 하나 가져왔어. 근데 이거는 또 접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접도구역 들어봤죠? 예. 접도구역이 뭐야? 도로에 접해서 거기까지 맞았어. 그 다음에 그것도 맞았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건축이 안 되는 거야. 건축이 안 돼.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야. 접도구역이 적용이 된 거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뭐가 전혀 안 돼. 건축이 안 돼. 그럼 이거 빼면 1m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뭘 했을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잖아. 해서 손님이 이거 이제 생각하기를 보상이나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뒤에 어마어마한 땅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이 뭐에 접한 면이 없어. 도로에 접한 면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걸 딱 갖고 온 거야. 예? 그냥 공시지가나 받아주세요. 이렇게. 뭐로 받아달래? 공시지가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네, 사야지. 예. 이거 사가지고 100배를 받아도 되지. 예? 100배. 100배가 뭐야? 1000배를 받아도 된다고. 왜? 뒤에 땅을 쓰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죠? 이런 거는 손님은 모른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왔을 때 냉큼 사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야지. 예. 근데 이거 사는 거는 좀 이따가 어떻게 사는지는 말씀 다시 드리고, 그리고 손님을 양쪽을 대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7번째, 탈세 등. 탈세가 뭐죠? 세금 빼먹는 행위. 예. 세금을 빼먹는 행위를 탈세라고 해요. 그래서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전이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주는 거고 결론은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뭐 하면 금지 행위? 조장하면. 투기하면 금지 행위가 아니라 조장을 하면. 근데 우리가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당연히. 뭐 이거 사서 뭐 바로 파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프린트로 이제 막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네요. 5주차 프린트. 노마자 1번의 금지행위, 1번의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해요. 매매업에다가 채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뭐 하면서 알면서에다가 또 채색해 주시고요. 매매업을 왜 안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려서요. 알면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만 금지행위다. OX. O. 모르고 협력했다. 금지행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면서 협력했냐와 모르고 협력했다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1, 2번은 뭐 그렇고 3번에다가 따로 별표 한번 해볼게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항목이 이제 이 3번인데 금품 초과 수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금품이 뭐냐? 일체의 금전적 가치가 있으면 다 금품이에요. 거기다 가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맨 끝에다가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이제 금품이냐면 행운의 열쇠 금품인가요? 네. 왜? 아니 그래서 그런가 하기보다도 행운의 열쇠를 보통 선물하잖아요. 뭐로? 금으로. 딱 걸린 거지. 금 받은 거잖아. 이 행운의 열쇠를 그냥 열쇠를 선물하진 않아. 그죠? 막 이렇게 뭘로 만들어서 선물해? 금 열쇠를 만들어 주잖아요. 순금 이런 거. 이거 딱 걸린 거라고. 행운의 열쇠. 그 다음에 지분도 나와요. 지분이 뭐예요? 그 소유권의 일부를 받은 거야. 이것도 뭐로 볼 수 있어요? 금품으로 볼 수 있지.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하나를 중개해주고 보수를 받았는데 지분의 10%를 또 받은 거야. 그러면 그것도 뭐야? 금품 초과수수지. 돈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 안 받았어도 이거 금품 초과수수로 보는 거야. 그러면 아니 이걸 받았을 때, 안 받아도는 아니고 받았을 때 뭐를 받으면? 지분 받으면 뭐를 받아도 뭐로 본다? 금품으로 본다. 그 어떤 것을 받아도 금품으로 본다. 예. 우리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수가 살 집을 얻어준 거야. 그래서 금품 초과 수수를 하지 않고 적당히 아니고 법정 한도로 받았어. 근데 이제 그 가수를 내가 팬이야 해서 사인 CD를 받았어. 사인된 CD. 그럼 금품 초과 수수 2다 아니다. 그 금품 초과 수수야. 왜? 사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CD를 받으면 그거 안 돼.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인 받고 싶으면 CD를 사서 사인 받는 이런 거는 또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초과는 무슨 한도를 넘어가야 그게 초과예요. 법정 한도를 넘어가야 돼. 그러면 한도까지는 받아도 돼? 예. 그럼 한도를 넘는 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무효. 근데 거기 무효가 어떤 것만 무효? 그러니까 일부 무효가 어떤 뜻이야? 한도를 넘는 것만 무효가 되는 거야.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맨 밑에 수수는 이거 다 판례들인데 받았냐 안 받았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받았다가 돌려주었대. 그럼 받았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고요. 안 받았으면 X라고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수수면 동그라미, 수수가 아니면 X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반환은 동그라미가 뭐야? 그러니까 수수한 거야. 수수. 금쟁이로 처벌하는 거. 착오를 일으켜서 많이 받았대. 동그라미 받은 거. 수표를 수수했는데 수표가 나중에 부도가 나버렸대. 받은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포괄적 수수. 이 포괄적 수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개보수도 받고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도 같이 받았어. 섞어서 받은 거야. 이렇게. 그렇지. 중개수수료 받을 때 중개보수도 받고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도 같이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수수한 거야. 또는 중개보수 받으면서 실비랑 같이 받아. 실비 받아도 되잖아. 예, 포괄적으로 수수한 거야. 그런 경우는 금품 초과 수수한 거야? 아니면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 보기가 어렵지. 이건 X. 판례에 예, 포괄적 수수 이런 말 나오면 X. 이거는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예, 단정 지을 수 없어서 옛날에 우리 한 근 20년 됐는데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이 있었죠. 예. 근데 그 화장실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칼 맞아서 죽었어요. 현장에서 즉사를 했는데 그 화장실에 있었던 사람이 3사람이었거든. 예. 근데
두 놈은 재미교포고 한 놈은 이제 아예 미국 놈이고 한 놈이 재미교포, 한 놈은 미국 놈이고 한 학생이 한국 학생인데 죽었어. 그런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범인이야. 그런데 둘 다 무죄. 왜 둘 다 무죄였냐면 서로가 죽였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B가 죽였다고 얘기하고 B는 A가 죽였다고 하는데 그걸 경찰이 특정을 못한 거야. 뭘 못했다고? 특정. 그러니까 누가 죽였다고를 특정을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심정으로는 둘 다 가둬주고 싶잖아.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래서 둘 다 무죄. 해가지고 이제 둘 다 미국으로 다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최근에 이제 그거를 다시 한 명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그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이제 뭔가 증거 같은 게 나타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정을 못하면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포괄적 수수는 왜 죄가 안 되냐면 특정을 할 수가 없어. 뭐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죄가 안 된다고 판시한 사건이에요. 무효 수표를 수수했대. 이건 X. 왜 X? 처음부터 수표가 아닌 그런 개념이. 이미 부도가 난 수표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거 수수 다 잘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4번에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죠. 예, 뭐 그런 거고. 5번에 증서 같은 거를 중개하거나 매매업해도 안 되는데 증서인 것에 보니까 입주자 저축 증서. 입주자 저축 증서가 대표적으로 통장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증서 아닌 것도 좀 시험에 잘 물어보는데 증서 아닌 거 분양권 같은 게 있어요.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가로에 뭘 적으셔야 되냐면 아까 한번 좀 적어도 그렇지. 입주권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분양권, 입주권, 뭐 상가 분양계약서 이런 것들은 증서 아니고요. 그 상가 분양계약서가 좀 시험에 잘 나와. 거기다 우리 따로 채색 하나 할게요. 판례라서요. 상가 분양계약서는 상가 분양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럼 상가 분양권도 일종의 중개할 수 있는 건가? 예, 그런 개념이에요. 6번째 직접거래 쌍방대리 있는데 직접거래는 그 정의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한대? 직접 거래라고 한대. 맨 끝에 단속 규정이라고 된 거 있죠?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해 주시고요. 제가 작년 시험에 이거 안 나오면 손에 장지집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안 나왔어, 작년에. 예. 그래서 장을 지지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저는 왜 작년에 이거 안 나오면 장 지진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 근데 확신이 있었는데 작년 문제가 좀 허접스러워가지고 안 나온 거야. 올해가 나올 절호의 타이밍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 올해 안 나오면 장 지집니다. 직접 거래가 무슨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이다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속 규정이? 거래는 유효하다는 거야. 거래는 유효해. 직접 거래 손님하고 해도 거래는 유효하대. 대신 처벌은 하나? 예, 그럼 처벌은 하지. 그러니까 직접 거래를 하고 교도소 갔다 온다는 작정하면 손님 물건 사도 괜찮다는 거야. 왜냐면 내 거는 되니까. 예, 그런 의미로 단속 규정이라고 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전에는 명확한 학설만 있었지 판례가 없었거든. 작년 판례가 이게 처음으로 나온 거라서 참 중요한 판례인데 이걸 안 냈단 말이에요. 작년에 출제위원들이 아주 그지같이. 이게 참 중요한 판례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러면 직접 거래를 피해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죠? 잘 한번 보시면 의뢰인과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래를 직접 거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직접 거래가 아닌 거가 되겠어? 그렇죠. 배우자를 통해서 매수한다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계공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아까 이런 물건 가져왔어. 그럼 내가 냉큼 사드리면 이거 직접 거래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하고 어떻게 하면 돼? 옆집으로 가서 계약서 쓰면 되는 거. 그럼 옆집에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아니 그 옆집도 없어. 이 동네 혼자밖에 없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배우자 명의로 사드려야지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거래는 얼마든지 면책되어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여기서 직접 거래가 아까 형벌이 몇 년 몇 천이라 그랬지? 3년 3천인데 누구를 처벌해? 의뢰인을 아니면 직접 거래한 개공을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의뢰인을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둘 다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의뢰인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쌍방대리는 일방대리와 이행 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를 허용한다. 그거 채색 한번 해주세요. 전체. 그러니까 쌍방대리가 안 되는 거지 일방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지되지만 일방대리, 한쪽 대리하는 건 상관없다. 이행 업무에 대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뭐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거를 이렇게 양쪽 대리해 준다든지 잔금 처리를 양쪽을 대리한다든지 이런 거는 중개 행위가 아니니까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 행위인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 하나가 밑에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전매 차익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아니 P라고 하지 말고 남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를 하긴 했거든. 미등기 전매를 왜 하지? P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P는 얘기하지 마. P. P. 가뜩이나 지금 P가 없잖아 지금. P는 얘기하지 말고 왜 우리가 미등기 전매하지? 세금을 안 내려고. 근데 세금을 안 내긴 했는데 남는 게 없었던 거야. 세금 조금. 그러니까 이제 손해 보고도 전매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손해 보고도 내가 뭐 잔금을 치를 수 없어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전매 차익이 없는 전매를 해도 그것도 금지행위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나한테 이득이 있는 미등기 전매만 투기가 아니라 법 질서를 위반하면 다 투기인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전매 중개하는 것도 금지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뭐 엄청 남아서 뭐 세금을 빼먹어도 투기지만 세금 하나도 뭐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투기 조장 행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오른쪽 가로 있잖아요. 오른쪽 가로에다가 몇 년 몇천 써주셔야 돼. 3년 3천. 금지 행위는 그게 좀 중요하고요. 형벌이 3년 3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주실 거는 3년 3천 세 개가 훨씬 더 중요해. 시험에는 그게 더 형벌 쪽에서는 더 잘 나오고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금지 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된다. OX. O. 아까 이거 신분법이라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적용돼 일반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두 번째.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개공은 금지 행위 하게 되면 우리 한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 이거 별도 3개나 치고 업무정지 아니고 상취. 개공은 상취에 들어가요. 그리고 소공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문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세 번째. 금지 행위 모두는 공법상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강행 규정이에요. 이거 임의 규정일 수 없어. 강행 규정인데 원인 행위 전부의 사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OX. X. 단속 규정이 있다 그랬죠. 어떤 게 단속 규정이 있다 그랬지? 직접 거래 같은 거. 그래서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처벌을 받긴 하지만 원인 행위는 인정해주는 그런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밑에 금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량적 등록 취소인 것은 재량적 등록 취소 밑줄 그 말을 아까 우리 뭐라고 표현을 했죠? 똑같이 상취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재량적 등록 취소나 상대적 등록 취소나 같은 말인데 이 금지 행위를 재량적 취소로 이 규정해 놓은 것이 금지 행위의 불법 정도가 기속적 등록 취소 밑줄 하시고 기속적 등록 취소는 뭐야? 절취를 말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절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일단 정답은 X예요. 불법성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컨대 이걸 절취로 해 놓게 되면 금지 행위가 아까 한번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품 초과 수수한 돈이 3,000원이다.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하는 게 너무 세지 않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금품 초과 수수한 돈이 3억 원이다 이거야. 그럼 그거는 등록을 취소하는 게 맞잖아. 그때는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상취로 한 거지, 이거를 일률적으로 절취로 하기에는 좀 경중이 금지행위 안에서도, 금지하기 안에서도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금지행위 자체가 절취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지행위도 똑같은 금품초과 수수를 하더라도 그게 막 3,000원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뭐 3억 더 받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 또는 증서 중에서도 통장을 한 번 이렇게 중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장을 한 300장을 거래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경중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어떤 경중을 따져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지, 일률적으로 불법성이 얕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예요. 자, 마지막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민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단락을 끊고요. 민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민법에서는 직접거래를 뭐라고 부르지요? 민법에서 직접거래 부르는 말 없나? 민법에서는 직접거래를 자기계약이라고 그래. 자기계약이 뭐지? 자기가 하는 계약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네.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하고 계약하는 거, 그걸 자기계약이라고 하잖아. 그치? 네. 그런 거를 민법에서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누가 동의하면, 본인이 동의하면. 근데 민법에서는 허용하잖아. 그러니까 허용한다고, 민법은. 네? 근데 우리 법에서는 그걸 금지시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하면 허용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그걸 동의를 하든 뭐를 하든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같은 말이야. 직접거래가 우리 그 민법으로 말하면 자기계약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걸 민법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이 법에서 허용이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해됐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하나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암기사항 프린트 잠깐만 좀 꺼내주시고 6번 항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예, 6번 항목에 보면 금지행위 나오죠, 그죠? 암기사항 15선 프린트 6번의 금지행위 찾으셨죠? 예, 거기에 금지행위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 암기 코드만 한번 잡아보고 마칠게요. 한번 불러볼까요? 저한테 굵게 되어 있는 것이 업무, 금, 거, 그 다음에 증, 직, 투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업무, 금, 거, 증, 직, 투. 네. 그거 우리 동그라미 잡아주시고요. 요거 한 번에 암기되면 바로 끝날게요. 자, 업이 뭐죠? 매매업 하지 말고, 뭐는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거. 예, 그다음에 금은 금품 초과 수수. 거는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그죠? 증은 증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가 뭐지? 투기 조장행위. 여기까지가 3년 3천. 예, 알고 있어. 예, 1년 1천. 3년 3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별 3개짜리.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